네, 수요일 시장 개장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날아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기술주의 날을 보였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그 전날에 선반영된 측면 그리고 미중 협상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시하면서 전강 후 약의 패턴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뉴스를 반영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지 2600선 그 위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구간에서의 시세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다소 혼조 양상 띄곤 있는데요. IT 투톱의 쏠림 현상은 눈에 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20만 원 그 위에서의 차익을 챙겨야 하는 구간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리. 어제 반등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고 애프터마켓에서 8%의 급등을 보였었거든요. 현재는 다시금 프리마켓에서 반락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하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공개한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한 로봇주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고요. 방산주가 최근 낙폭을 좀 깊게 기록하는 모습이 이틀째 펼쳐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반등, 어제 선방했던 조선은 쉬어갈 것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상단에 계속 이름을 올려가고 있는데요. AI 하드웨어, 전력망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미국 쪽의 뉴스 오늘 반영되나요? 오클로의 급등 영향 받아가면서 상승.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솔라가 급등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추가적인 시세 기대됩니다. 하나솔루션이 6%가량 오를 것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도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사회이사와의 이 대선 후보의 연결고리에 집중하며 정책주로 재평가되고 있는 유진로봇 지난 이틀째 상한가였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의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 고영도 뒤따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 워트가 오늘 어느 정도의 시세를 분출할까요? 프리마켓에서 21%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움직임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는 트럼프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빅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기에도 영국에 이어서 그 다음 순방은 사우디였습니다. 그리고 빅딜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중동 순방 중인데요. 16일까지 이번 주 내내 순방 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타르는 군용기업 관련돼서 선물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가 가져온 그 투자 선물은 이러합니다. 850조 원 투자하겠다. 그리고 협력해서 AI와 관련돼서 사우디와 그리고 미국에 서로 원하는 그 니즈를 이뤄낸 이런 성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했던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나스닥이 1.6% 올랐고 S&P 500 지수 함께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으로써 S&P 500 지수는 최근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해방의 날 이후 급락했다가 겨우겨우 낙폭을 만회한 수준이었는데요. 간밤에 상승을 이뤄내면서 연간 0.06%의 플러스 전환으로 움직임이 전환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랐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건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같은 반도체 칩 종목들이 대거 자리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에 카타르와 UAE를 한 번 더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외교 세일즈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이 중동 간의 세일즈 그 결과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사우디의 선방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뤄낸 기업들의 성과를 쭉 열어보면요. 미국과 사우디의 이 포럼 안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먼저 엔비디아, 사우디 기업 휴메인의 AI 칩 GPU 18,000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18,000개로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 수만 장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은 사우디 안에 데이터 센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휴메인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우디의 국부펀드 소유 국영기업처럼 이뤄지면서 든든한 뒷자금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의 대표 주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의 중심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를 전해드릴 때 이제 막 $120로 회복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 인하라는 협상 속에서 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주목했습니다라고 전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 이제 $129, $130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평선 다 뚫어내고 2월 수준까지 주가 회복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 위쪽으로의 방향성에 관심 모아지고 있고 5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모멘텀 플러스 펀더멘털까지 기대해 봐야겠고요. 그 밖의 뉴스들은 아래 정리해드렸습니다. 휴메인과 손잡은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도 사우디의 소프트뱅크 자금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으로 오클로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 하드웨어, 인프라, 훈풍 본격적인 시작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 인하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제 호재에 크게 웃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세부한 조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명확하게 정상 간의 합의를 이뤄내기 전까지는 일기 때도 그랬지만 많은 잡음들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을 계산해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투자자들은 추가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사우디와의 빅딜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세를 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는 두 판으로 나눠드렸는데요. 일단 반도체 그 다음은 그 안에서의 유리기판입니다.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한마 비전이 요즘 신고가 부근에 있는 상황이죠. 한미반도체와의 소송권 안에서 좀 더 풀린 결말에 주시해 보셔야겠는데요. 분위기 더 위쪽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파크 시스템스는 최근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꾸준한 랠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상승률 매우 좋습니다. 옆에 차트 잠깐 보고 갈까요? 지금 SK하이닉스는 2%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HBM이 오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어제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20만 원 그 위에서의 전략은 무엇일지 봐야겠고요. SKC도 지금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의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다는 내용도 전해지면서 함께 더 반응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 삼성전자는 57,600원. 지금 액침 냉각도 여기 관련주에 넣어놨는데 삼성전자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유럽의 냉난방 공조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셔야겠습니다. 잠깐 앞판 보면서 이 인프라 쪽도 잠깐 더 점검하고 갈까요? 앞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유리기판, 액침 냉각 그리고 더불어서 인프라 쪽도 최근 분위기가 좋아서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3인방이 지금 월간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 구간 안에서의 추가 상승 랠리 보셔야겠고요. 원전 쪽으로도 최근 미국 쪽에서 원전 발전 용량 늘린다라는 내용으로 체코 원전 계약이 일부 무산됐지만 더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도 좋은 흐름이더라고요. 추가 전략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완료될 거라는 삼성전자 냉난방 공조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지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거든요. 이 내용도 잠시 후 점검하겠습니다. 머스크도 빈살만을 만나서 또 한 번 빅딜을 이뤄냈습니다. 사우디로 항공기 선방, 그러니까 바다, 그리고 내부 쪽으로 그러니까 해양과 영공에 다 스타링크를 제공하겠다. 이 승인을 받아내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저녁에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머스크 소유의 위성 인터넷 기업인데요. 지금 여러모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구간인데 사우디를 이제 품 안에 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위성 인터넷 가입자 확대와 함께 그 서비스까지도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함께 공개했고 또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이제 사우디 안에 도입할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내보낼 것인가 도입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도입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그래서 세 가지 관련 종목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인공위성, 로봇, 자율주행.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인텔리안테크 수혜주를 가장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아래쪽으로는 우주항공 쪽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우주강국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면서 2032년까지 달 착륙, 45년까지 화성 탐사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방사는 최근 흔들리고 있고 우주항공은 꽤 견고하게 바닥에서 고개 들고 있거든요. 움직임 잠시 후 점검해보죠. 로봇주들도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만 원 가까스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 안고 어제 잠깐 반등했다가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 액추에이터 관련한 종목들 하이젠 R&M, SBB테크는 고개를 살짝 더 들면서 월간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자리거든요. 움직임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퓨런티어가 아무래도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가장 깊은 종목. 역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좋지 못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ESS 쪽으로 모멘텀 받아가며 비교적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히토류 뜨악하시죠? 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연결고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 CEO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대량 양산을 위해서는 이 히토류와 같은 내부적인 공급망이 매우 중요한데 미중 관계가 좋지 못해서 지금 공급망 차질 빚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폭스바겐 쪽으로 히토류 자석 수출을 중국에서 허가했다고 하네요. 수출 통제 이후로 처음입니다. 반락, 반등 움직임 대조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게임주 실적 발표 다 쏟아집니다. 지금 발표가 안 된 쪽은 NC소프트 하나네요. 지금 NC소프트도 조금 전 나온 것 같은데 자막이 나온다면 같이 점검해 드릴게요. 일단 예상은 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공시를 제가 확인해 못 봤는데 52억 원으로 발표가 됐다고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예상치 하회입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8시 지나서 예상치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둘 다 지금 적자 전환되면서 안 좋을 것으로 보기는 했는데 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주가가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던 NC소프트 대장주로서의 자리매김은 아직은 먼 길일까요? 지금 프리마켓 잠깐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적자 전환하면서 0.84%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NC소프트도 잠깐 보여주시면 도움될 것 같은데요. 지금 NC소프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살짝 반등 줬잖아요. 그런 가운데 1% 또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를 다 반영한 것인지 움직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게임주들 먼저 성적표 쭉 전해드렸는데요. 캡처해 두시고 오늘 반응 같이 점검해보죠. Q&A 이어가겠습니다. 양시장 기분 좋은 출발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야간 선물 지수가 한 0.8% 올랐고 프리마켓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들의 기대치 대비로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2620선에서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2% 약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트럼프 사우디 빈살만의 빅딜 어떻게 보셨어요? 기술주 랠리가 미국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나와서 사실 지수를 더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지금 호가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종목 쏠림으로만 이어질까요? 아마 미장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 시작하기 지금 굉장히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중기, 장기 이평선으로 벌써 올라와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주들의 랠리,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IT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제 또 생각보다 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좀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예상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마음에 딱 든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장이 열리고 나서 큰 변수를 보였기 때문에 동시효과보다는 장 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유입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잠시 쉬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간차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작년에 미국 증시가 한참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커플링돼서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쏠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주이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소 커플링되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실망감을 갖지 마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타이밍은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을 보시면서 잡으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논할 수 없는 개장 전 분위기라 수급부터 볼게요. 지금 소보장도 테크윙, YC캠 뭐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주를 코미코로 주셨어요. 반도체 소보장에 좀 그래도 답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후공정단을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국 HBM이라든지 엔비디아, AMD와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다,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코미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 미코 세라믹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또 분할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또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는데 예. 작년 이제 5월 달에 기록했었던 저는 이 9만 8천 원대를 넘어서 10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코미코요. 네. HBM, SK하이닉스의 연결고리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본부장님도 반도체 소부장이라 같이 들을게요. 네. 메커스입니다. AMD 연결고리로 주신 거예요? 네, 사실 AMD가 호실적 발표를 했고 물론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 엔비디아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AMD가 추격하고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AMD 관련주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몇 가지 그렇게 딱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AMD의 자회사인 자일링스와 관련돼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FPGA 관련해서 시장의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더해봤을 때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지금 메커스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기타 법인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을 타고 아무래도 조금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나 AMD와 관련된 종목인 이 메커스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MD 관련주 한번 찾아보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요? 일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손절가는 9,500원인데 11,000원대가 저항선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 수지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36%가량 올라오고 있는데요. 추가 14,000원까지 움직임 기대합니다. 메커스였어요. 두 분 모두 다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스타링크, 테슬라 관련 뉴스인데 오늘 보니까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인텔리한테 그동안 1%가량 상승, 로봇 관련한 종목이 더 강하나 봤더니 또 비슷하게 한 1% 정도의 상승을 보입니다. 엔비디아 말고 테슬라발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쪽 어느 쪽 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좀 우주항공 쪽이 그동안 많이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소식에 이어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우디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네옴시티 관련 종목군들이 국내에서 정말 많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 CEO들이 대거 사우디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스타링크부터 시작해서 로봇, AI 관련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그런 관련 섹터군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는데 네. 이 안에서 계속 순환에 돌면서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보죠. 지금 본장에서의 움직임 더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또 게임인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 내놓은 펄어비스 실망스러웠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넥슨 웹젠도 넥슨은 컨센을 웃돌긴 했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있네요.
NC소프트도 적자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네. 또 혼자 올라가요. 김태성 본부장님. 게임주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도 게임주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로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계속 이제 게임주 안에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또 실적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방향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기업을 저는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면 저는 넷마블이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 투자로 본다면 크래프톤과 시프트업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게임주를 생각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변동성을 보이기에는 악성 매물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호가에 대한 물량 부담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1순위로 저는 넷마블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외의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오늘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넷마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의 게임의 성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향후 있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주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신작 일정이 최대한 빠르거나 신작의 어떤 게임 수가 많은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많지 않겠는가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작. 제가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NC소프트 52억 원의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흑자 전환, 전년 대비 감소거든요.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